자, 이번에는 유형 6번입니다. 자, 612번을 할 건데 앞에 개념 한번 하고 올까요? 자, 최대 최소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차 함수의 최대 최소에 아주 중요하죠? 선생님이 이차 함수가 중요한 이유는 딱 두 가지라 해서 하나는 누구? 대칭성. 두 번째는 최대 최소. 그만큼 얘가 중요하다고 오늘 배울게. 알겠죠? 자, 그래서 이차 함수의 최대 최소 갑니다. x의 값의 범위가 뭐일 때 자, 이거 체크하겠습니다. x의 값의 범위가 실수 전체일 때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은 누구에 따라서 a의 값의 부호에 따라 결정합니다. a가 양수면은 무슨 볼로? 아래로 불러오면 가장 아래에 있는 이 점의 y좌표가 최소값이겠죠. 그럼 꼭지점의 y좌표네. 그래서 x가 누구일 때 p가 이게 꼭지점이 얼마야? p, q잖아 얘들아. 이거 알지? x가 p일 때 y가 q, 이 q가 최소값이라고. 오케이? 대신에 이게 계속 올라가니까 최대값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a가 음수일 때는 당연히 x가 p일 때 y는 q가 최대값이 되는 거고 최소값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a의 부호에 따라서 양수면 최소값, 음수면 최대값만 존재합니다. 그 녀석이 꼭지점의 무슨 좌표다? y좌표다. 언제? x의 범위가 실수 전체일 때. 넘어갑니다. 두 번째, 무슨 범위에 있을 때? 제한 범위 있을 때. 오케이? 무슨 범위 있을 때? 제한 범위. 이때 제한 범위 있을 때가 조금 조건이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것도 체크하겠습니다. x의 값의 범위가 누구일 때? 제한 범위 있을 때 이렇게 알파하고 베타 사이일 때. 알파 이상 베타 이하일 때. 됐어요? 이때 2차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은 fx의 그래프의 누구? 꼭지점 x좌표가 p지. 그 p가 이 범위에 포함되어 때와 포함되어 있지 않을 때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져. 뭐 외울 수 있으면 외우는데 굳이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이 꼭지점의 x좌표 p가 여기에 속할 때는 여기 p가 그래프의 알파하고 베타 사이에 속하니까 그래프가 이만큼 사이겠죠. 여기가 최대, 여기가 최소라고. 미안해. 여기가 최대, 꼭지점의 y좌표가 최소가 되는 거야. 포함되면. 또는 이렇게 돼 있으면은 꼭지점의 y좌표가 최대, 그 다음에 여기 가장 작은 게 최소가 되는 거야. 두 번째는 이 꼭지점 x좌표가 속하지 않을 때는 꼭지점 x좌표가 속하지 않으면은 가장 끝에 최대, 최소가 들어가겠죠. 꼭지점 y좌표가 관계가 없겠죠. 뭐 그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넘겨서 아까 그 문제 갈게요. 612번 봅시다. 자, 2차 함수의 최소값과 2차 함수의 최대값이 같을 때. 자, 이건 제한범위 없죠? 그럼 이 녀석의 최소값은 꼭지점의 무슨 좌표? 그럼 꼭지점의 y좌표는 꼭지점의 x좌표를 대입했을 때 나오겠지. 그럼 꼭지점의 x좌표는 축공식으로 얼마야, 이거? 이렇게 하자. 그냥 표준형으로 바꾸자, 얘들아. 얼마야? y는 몇으로 묶어요? 2분의 1로 묶죠? 묶으면 얼마가 돼? x제곱 빼기 4x가 되죠? 그리고 여기서는 k는 안 묶어요. 그럼 여기서 누가 필요해? 플러스 요거 절반의 제곱인 4가 필요하고 4를 빼줘야겠죠? 그래서 완전 제곱꼴로 바꾸면 표준형 얼마가 돼요? x-2의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2 플러스 k가 되겠죠? 자, 두 번째 거는 누구로 묶여요? 마이너스 2로 묶이죠? 이건 x제곱 플러스 2x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3k 밖으로 빼고요. 여기는 몇이 필요해요? 1 필요하겠죠? 따라서 y는 얼마가 돼? 마이너스 2 가로 x 플러스 1의 제곱이 되고 플러스 2 빼기 3k가 되겠지. 자, 이때는 이 녀석이 무슨 값? 최소값. 이 녀석이 무슨 값? 이차 함수의 최대값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어요? 이 최대값은 이 꼭지점의 y좌표. 둘이 어쩐다? 같다고 했죠? 따라서 둘이 같다고 놓으면 마이너스 2 플러스 k랑 2 마이너스 3k가 같으므로 k는 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답 몇 번? 1번. 자, 이거 메모하시고 615번 바로 푸세요. 알겠죠? 자, 요거 지금 풀어보셨는데 힌트를 좀 드릴게요. 자, 가나다 중에서 뭐부터 가지고 풀어야 돼? 나 가지고 먼저 시작을 해야 됩니다. 자, 얘는 제한 범위가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이 최대값에서 이 y 있지? 이 최대값에서 요 4가 누구야? 응. 그렇지. 꼭지점의 무슨 좌표? y 좌표입니다. 그럼 우리는 틀을 잡아서 어떻게 해? y는 뭐라고 써요? 최고창 모르니까 a.
x 마이너스 p의 제곱 플러스 4 이렇게 놓으세요. 그럼 나는 a하고 p를 구하려고 하면 돼요. 여기서 식 하나 나오죠. 두 번째 여기서 요 식에서 두 실근의 합이 6이니까 식 하나 또 나오겠지. 그래서 a, p 값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풀어보세요. 자, 여기서 첫 번째 식 어떻게 나와요? 요거 지우개 선생님이 꼭지 y좌표 알겠지? 여기서 이제 식 대입하면 얼마 나와? a 가로 1 빼기 p의 제곱 더하기 4는 2전. 여기까지 돼요? 자, 잘 봐. 선생님은 여기를 먼저 안 가고 사실 다를 먼저 갔겠어요. 잘 봐요. 요거 바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이게 엄청 쉬워. 더 시간이 빨라진다고 보세요. 다음 방정식의 두 실근의 합이 6이라 했잖아. 이 두 실근의 합이 6이다. 여기에서 잘 들어. 얘가 축이 얼마예요? 축이? p죠. 맞아요? 그 축을 몇 배 하면? 2배 하면 6이 된다는 거 요거 이해되십니까? 요거 이해돼요? 자, 쌤 봐요. 여기에 무슨 축이 있냐면 x축이 있어. 그 다음에 여기에 누가 있냐면 얘들아 여기에 x는 p라는 축이 있어. 이렇게. 됐니? 그럼 얘가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뭐 아래로 볼록이라고 쳐봐. 위로 볼록이어도 상관없어요. 최대값이니까 미안해. 위로 볼록이라 해야 되겠지? 이렇게 되겠지? 요게 지금 누구냐면 요게 y는 fx야. 너희 생각하자. 이게 fx면 거기서 더하기 10을 한다는 말은 y축의 방향으로 10만큼 평행이동하라는 거잖아요. 그럼 얘가 이렇게 y축의 방향으로 10만큼 평행이동 되겠지? 그럼 얘가 누가 돼? y는 fx 플러스 10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때 요 두 실근 있지? 두 실근이 얘하고 얘 아니니? 그때도 요 간격은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이 간격은 같죠? 그러면 이거와 이거의 중점이 p이기 때문에 이 녀석에다 몇 배를 하면? 2배를 하면 6이 돼야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림과 함께 대칭성을 이용하면 난 좀 더 좋을 것 같아. 대부분 얘들이 이걸 이렇게 푼다고요. 여기 있는 요 식을 여기다가 대입을 해가지고 이 방정식을 만들어가지고 두 실근의 합 근각계수의 관계를 유의라고 한단 말이야, 대부분. 근데 우리가 그림으로 이걸 안 그려봐도 상상할 수 있잖아. 축의 2배가 6이다, 대칭성에 의해서. 이 정도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럼 따라서 P는 얼마 나와? P는 3이다가 바로 나오면 요거에다 집어넣으면 A가 바로 나오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가를 먼저 안 가고 다를 먼저 갈 거라는 거야. 생각할 수 있겠어요? 자, 따라서 P값 알았으니까 위에다 대입하면 얼마가 돼? 여기가 이제 1 빼기 3의 제곱이니까 4A죠? 4A 플러스 4가 2가 되고요. A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됩니다. 맞죠? 그래서 fx는요, 요 방정식 식 세웁시다. 요 방정식, 그치? 이 방정식은 어떻게 돼? 요게 fx잖아. 이걸 는영을 한 거니까 식을 세워보면 마이너스 2분의 1 괄호 x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4는 0이지. 자, 요거 양변에 2를, 마이너스 2를 곱하면서 전개할게요. 마이너스 2를 곱하면 전개하면은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8인가요? 플러스 1 되죠? 이렇게 되고, 두 실근의 곱인데, 여기 실근 같죠? 한 병씩 넣어봐요. 싱글 같죠? 그럼 두 실근의 곱은 얼마예요? 1이죠. 그럼 답은 1번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근각계수의 관계로 갔습니다. 자, 616번. 자, x가 0하고 3 사이 제한범위 있어요, 없어요? 여기 제한범위에서 이 함수의 최대값이 4래요. 자, 이거 함수의 축 알아 몰라? 알죠? 그럼 끝났어요. 자, 무슨 볼록 일단? 그림 그리고, 아래로 볼록 그리고, 축 얼마예요? 축의 x는 1이죠, 바로. 축공식이 얼마예요, 축공식? 축공식이 마이너스 2a분의 b입니다. 이게 축공식입니다. 혹시 기억 못하는 사람 빨리 외우세요. 2차 함수의 축공식. 자, 그래서 축이 1이 됐고요. 자, 여기 범위 안에 1이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그럼 자, 0이, 여기에 1이 있다면 0이 더 가깝고 3이 좀 더 멀리 있지. 그러면 이 0은 요 정도 표시하고요. 3은 좀 멀리 표시를 하세요. 이해됐어요? 3 좀 멀리 표시하고, 그럼 그래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사는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만 사는 거야. 괜찮니?
자, 따라서 가장 아래에 있는 거 말고 최대값이라 했잖아. 최대값이 4라고 그랬으니까 가장 위에 있는 여기가 무슨 값이에요? 여기가 최대값입니다. 오케이? 최대값 구하면 얼마예요? 3 대입해야지. 그러면 27 빼기 18 플러스 K고 걔가 4죠. 따라서 K는 마이너스 5가 되고요. 내가 구하려고 하는 건 누구야? 최소값이지. 그럼 최소값은 여기 꼭지점에 Y좌표잖아. 최소값을 마지막으로 구하면 돼요. K값 알았으니까. 최소값은 몇 대입해야 돼? 1 대입해야죠. 1을 대입하면요. 여기가 K 빼기 3이 되거든요. K 빼기 3이 되고 K값 대입하면 마이너스 8이 최종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해했어요? 621번 푸시고 메모하시고요. 자, 선생님 621번 풀어보라고 했는데 많이 어려워들 하네요. 자, 보세요. 자, 이 문제하고 다시 말하면 이 식하고 조금 전에 했던 이 식하고 차이가 분명히 있죠. 어떤 차이가 있어요? 얘는 축이 1이라고 정확히 알죠. 그림을 그렸을 때 이 가운데 이 축에 꼭지점 x좌표 1이라는 걸 알잖아. 그러니까 이 꼭지점 x좌표가 어디에 있는지가 정확히 알잖아요. 그런데 621번은 얘는 축이 얼마예요? 얘는 축이 x는 k거든요. 이 k가 문자기 때문에 k가 3보다 큰지 작은지 같은지를 알 수가 없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알 수 없을 때는? 케이스 분류하는 거예요. 축의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있어 없어? 없죠. 맞아요? 축의 위치를 알 수 없는 경우, 오케이? 축의 위치를 알 수 없는 경우 엄청 중요한 말이에요. 어떻게 한다? 케이스 분류한다. 자, 그럼 얘는 어떻게 케이스를 분류하냐면 여기 있는 제한 범위 이 3 있지? 이 3을 기준으로 3보다 큰 쪽인지 같은지 작은 쪽인지로 케이스 분류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자, 해볼게요. 엄청 중요한 거 쌤이 지금 합니다. 이거 꼭 기억합시다. 자, 얘는 축이 지금 K야. 알 수 없어, 위치를. 그치? 이런 경우는 케이스 분류하면 첫 번째 갑니다. 자, 첫 번째 어떤 케이스야? 케이스 1. K가 3보다 작은 쪽에 있다고 합시다. 자, 무슨 블록이에요? 위로 블록입니다. 잘 보세요. 여기에 축이 있다고 쳐요. 맞잖아, 축이 있잖아. 여기가 이제 X는 K야. 그럼 축이 누구보다 작은 쪽에 있어? 그럼 3이 오른쪽에 있어요, 왼쪽에 있어요? 오른쪽, 여기에 3이 있겠죠, 지금. 그럼 3보다 크거나 같은 쪽만 살리라고 했으니까 그래프는 이렇게 사는 거야. 이해되나요?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살면 여기가 무슨 값이야? 여기가 최대값이죠. 핑크색 부분만 사니까. 이해됐어? 이 최대값이 몇을 대입하면 돼? 3을 대입하면 됩니다. 3 대입하면 마이너스 9 플러스 6K죠. 이게 15라고 준 거예요. 최대값 15라 했으니까. 그럼 따라서 여기서 K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2분의 7이 나와요. 그럼 2분의 7이 얘를 만족하나요? K는 3보다 작을 때라고 했잖아요. 첫 번째 케이스가. 이해됩니까? 그럼 이 안에 내가 구한 K값이 만족을 하냐고요. 만족 안 하죠? 그럼 얘는 모순이에요. 이해 좀 되시나요? 그래서 얘는 모순이야, 모순. 얘는 답이 아니라고. 케이스 2. 두 번째 케이스는 뭐예요? K가 3일 때 하지만 3보다 클 때 먼저 하고 3일 때 그 다음 마지막에 할게요. 3보다 클 때. K가 3보다 클 때도 똑같아요. 그래프 그려놓고. 축은 표시 똑같이 하세요. 축이 얼마라고요? X는 K라고요. 그럼 3이 이쪽에 있잖아, 3이 여기. 3이 여기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럼 3보다 크거나 같다는 똑같으니까 그래프는 어떻게 살아요? 이렇게 살죠. 그래프 여기 살아요. 3보다 큰 쪽을 다 살려야지. 이렇게 살려야지. 이해돼? 그러면 최대값이 꼭지점이 Y좌표죠? 여기가 최대값이잖아요. 맞아요? 몇 대입하면 돼? K 대입하면 돼요. 그럼 K를 대입하세요. 그대로 얼마가 돼?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2k제곱. 요게 얼마다? 15다. 그럼 k제곱이 15지. 그럼 k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5 중에서 루트 15죠. 왜? 3보다 커야 되니까. 이해돼요? K값 나와요, 안 나와요? 자, 세 번째 케이스 갑니다. 세 번째 케이스. 잘 봐요. K가 몇일 때? 3일 때잖아. 생각해. 그럼 여기다 등호를 넣어봐. 봐봐요. K가 3일 때니까 여기다 등호를 넣어보라고, 그냥. 됐어요? 여기다 등호를 넣어도, 이게 K가 3일 때잖아. 그럼 여기 자체가 K이면서 3이야. 그럼 그래프가 그대로 이렇게만 살겠지. 그래도 꼭지점의 Y좌표가 최대값이 변함이 있나요? 그러면은 케이스를 3개 분리할 필요 없이 여기다가 등호 넣어주면 된다고요, 이렇게. 여기다 등호를 추가시키면 되는 거지, 그냥. 이해돼요? 3보다 클 때도 K는 루트 15고 3하고 같을 때도 K는 루트 15가 똑같이 나오게 된다고, 그러면. 그럼 3개 분리할 필요 없잖아요. 됐죠? 따라서 이게 답이다. 얘가 답이다. K값이다. 자, 622번입니다. 자, 무슨 부분이 있어요? 공통 부분이 있죠? 이렇게 공통 부분이 있는 함수의 최대 최소는 우리 어떻게 했어? 공통 부분 그럼 취한하죠. 자, 선생님 지금 하는 621번 문제라든가 622번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전부 다 시험에 자주 나온 문제입니다.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자, 갈게요. 제한범위 있고요. 그 다음에 공통 부분이 이렇게 두 개가 있지. 이렇게가 공통 부분이야. 자, 그래서 공통 부분을 치환을 해야지. 치환을 안 하면 이게 몇 차 함수가 돼버려? 4차 함수가 돼버려. 그럼 우리는 미분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풀기가 어려워. 알았어요? 그래서 요거를 치환을 해야 2차 함수가 되는 거야. 자, 그럼 치환합니다. 자, 단계별로 할게요. 이렇게 쓸까? 스텝 1. 이렇게 쓸게. 첫 번째 단계. 공통 부분을 치환한다. 메모 잘해. 자, 여기다가 선생님 공통 부분을 치환 후라고 써놓고 치환 후, 치환이라 하지 말고 공통 부분을 한 문자로 놓고 됐어요? 이 한 문자로 놓고 이 한 문자를 선생님이 뭐라고 할 거냐면 뭐 t라고 할 거야. 알았어요? t라고 놓고 여기다 반드시 이 말을 적어놔야 돼. t의 범위 구한다. 요 말이 중요해. 이 t의 범위를 꼭 구해줘야 돼. 공통 부분을 한 문자로 놓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이 t의 범위를 구하는 거는 여기서 누군가는 못해요. 이걸 꼭 할 수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자, 그래서 t라고 놓을게요. 자, t는 누구다 지금?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다. 그쵸? 이때 누구의 범위를 구하라고? t. 그럼 t가 x에 대한 2차 함수잖아. x 제한 범위 있잖아. 요게 y라고 생각하면 y의 범위 구할 수 있잖아요. 자, 갑니다. 이거 무슨 볼록이에요? 아래로 볼록이죠. 자, 이거 축 얼마예요? x는 1이죠. 자, 여기에 1이 있어요, 없어요, 가운데? 있죠. 그럼 마이너스 1은 좀 멀리 있고요. 2는 가까이 있죠. 이렇게. 그러면은 이 치환한 녀석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살죠. 이렇게만 살잖아.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니까 이렇게만 살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쓰는 거 잘 보세요. 여기 있는 얘가 최대값이죠. 누구의 최대값? t의 최대값. 지금 t잖아. 이 함수가 t에 대한 함수잖아. 오케이? 얘가 t의 최대. t의 최대 얼마예요? 마이너스 1 넣으면 돼요.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어봐요. 얼마예요? 6이죠. 여기가 무슨 값? t의 최소. 최소 값은 얼마예요? 1 대입하면 되죠. 그러니까 2. 여기까지 돼요? 따라서 잘 봐요. t는 범위가 어떻게 돼? 2보다는 크거나 같고 6보다는 작다. 이 범위를 구하는 게 우리는 일단 첫 번째 목표야. 이 t의 범위 구하는 거. 오케이? t의 범위 구했습니다. 여기. 이게 첫 번째 단계야. 자, 두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이렇게 하면 돼요. 이제 구하면 돼. 자, 이랬습니다. t가, 쌤 그대로 써요. t가 2보다 크고 6보다 작을 때 y는 얼마야, 지금? t제곱 빼기 2t 빼기 4죠. 이 녀석의 최대 최소를 구하면 돼. 이 녀석의 최대 플러스 최소를 구하면 그게 답이 되는 거야. y는 변함이 없으니까요. 여기까지 돼요? 자, 그럼 요 녀석을 새롭게 갑니다. 요 녀석은 축이 얼마예요? 일단 아래로 블록이죠. 아래로 블록이면서 t는 1이죠. 축 공식 잘 쓰세요. 요거 축 t는 1이죠. 그 다음 제한 범위가 2부터 6까지면은 2는 1보다 오른쪽에 있고 6도 1보다 오른쪽에 있지, 이렇게. 그럼 얘는 제한 범위가 2부터 6까지이기 때문에 이렇게만 살아요. 요 녹색 부분만 산다고. 여기까지 돼요? 자, 그러면 여기 가장 위에 있는 게 누구고? 여기가 최대고, 여기 아래에 있는 얘가 최소겠죠? 최대는 6을 대입하면 됩니다. 6 대입하면 얼마예요? 여기다가. 6, 6에 36, 빼기 12, 20인가요? 그 다음에 최소는 몇 대입하면 돼요? 2 대입하면 되죠? 2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4죠? 됐어요? 자, 그럼 최종적으로 내가 구하려고 하는 답은 최대 최소의 합이지? 그럼 최대 최소의 합은 20 플러스 마이너스 4인가요? 답은 얼마? 16이어서 2번입니다. 이렇게 풀어야 되는 문제예요. 이해됐어? 그래서 한 문자로, 공통 부분을 한 문자로 놓는데 반드시 t의 범위 구해야 됩니다, 이거. 자, 얘는 625번으로 문제 풀어봅시다. 625번으로. 갔다 와요. 오늘 다 쓰러지는데. 이해 잘 되냐? 현진아, 잘 풀려요? (625번은) 누구 치환해야 돼? x제곱 플러스 2를 치환하세요. 이렇게 치환하세요. 여기 세 개가 공통이잖아. 그렇지? 얘를 t라고 놓고 t의 범위 구한 다음에 마지막에 최대 최소 구하세요. (626번을) 풀라고 하려고 하다가 요거는 조금 더, 625번을 먼저 풀 수 있어야 돼서. 자, 여기 얘들아, 요거 봐요. 이렇게를 t라고 하세요. 알았죠? 그래서 푸시면 됩니다. 요거 쌤이 숙제를 해줄 테니까 잘 풀어오세요. 넘어갈게요. 자, 627번 갈게요. 자, 여기 제목이 뭐라고 써 있어요?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2차식의 최대 최소라고 적어져 있지. 자,
xy가 실수일 때 이거 체크할게요. xy가 실수. 이렇게 체크할게. xy가 실수일 때. 자, 다음에 이렇게 생긴 몇 차식? 2차식의 최소값은 우리가 실수 제곱은 뭐라고 알고 있어? 응, 실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 성질을 이용할 거라는 거야, 이 문제는. 결국은 무슨 식으로 바꿔라? 얘를 완전제곱꼴로 바꿔주라는 거예요. 자, 바꿉시다. 자, 완전제곱으로 바꿔볼게요. 자, 이렇게 두 개 가지고 2로 묶으면 되지. x제곱 마이너스 2x죠.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요거 둘이를 그냥 묶어주면 y제곱 플러스 6y죠. 이렇게 되고 플러스 16 이렇게 밖에 있어요. 여기 얼마 필요해요? 여기 1 필요하죠. 그럼 빼기 2를 밖으로 보내면 마이너스 2지. 자, 여기 몇 필요해요? 9 필요하죠. 그럼 빼기 9를 밖으로 빼면 마이너스 9죠. 그럼 이렇게 세 개를 완전적으로 바꾸면은 얼마가 되죠? 2 괄호 x 빼기 1 제곱. 그렇죠. y 마이너스 3 제곱. 그 다음 플러스 5가 되나요? 어디가요? 아, 여기 플러스. 이렇게 되나요? 자, 그럼 봐. xy가 왜 실수라고 줬어? 요 안에 실수를 만들어 주려고. 실수에서 1 빼도 실수잖아. 자, 그거 뭐 했어요? 그리고 2 곱해도 뭐가 돼? 0보다 크거나 같죠? 그러니까 요 녀석 자체가 0보다 크거나 같아. 이것도. 이거 제곱한 것도 0보다 크거나 같지? 그럼 이거 둘이 더해도 뭐가 돼? 0보다 크거나 같죠? 거기다 5를 더하니까 몇보다 크거나 같다가 돼? 그렇죠. 5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죠, 그냥. 그럼 이 5가 뭐예요? 최소죠. 최소값 맞아, 안 맞아? 5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자, 그러면 언제? 이때가 최소가 5잖아, 같을 때가. 됐어요? 그럼 언제 5가 돼? 이게 0일 때지. 그래, 5가 남지. 이것도 0이고 이것도 0이어야지 최소가 되지. 그럼 이거 0이고 이거 0일 때 x는 얼마예요? y는? 그 답을 쓸 때는 이렇게 쓰는 거야. x가 몇일 때? 1이고 y가 몇일 때? 마이너스 3일 때 무슨 값이? 최소값이 5다. 이게 정답이에요.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답을 쓸 때는. x, y 값도 알았으면 좋겠어. 등호 조건. 알겠지? 자, 그래서 여기 제목에 그대로 써 있어요. 완전제곱식을 이용한 2차식의 최대 최소는 실수 제곱은 0 이상이라는 성질을 이용해라. 자, 넘겨서 조금 해볼까요? 629번으로 합시다. 629번. 629번으로 하세요. 그거 풀 수 있으면 630번도 할 수 있어요. XY, Z가 실수라고 줬기 때문에 완전제곱꼴로 바꾸면 됩니다. 이렇게 둘이는 X 플러스 2의 제곱이고, 이렇게 둘이는 2로 묶으면 Y 빼기 1의 제곱이고, 이렇게 둘이는 3으로 묶으면 Z 플러스 1의 제곱이고, 여기 마이너스 4인데, 여기서 필요했던 마이너스 4가, 여기서 필요했던 4, 여기서 필요했던 거는 마이너스 2죠. 앞에 2가 있으니까. 여기서 필요한 것도 마이너스 3이죠. 이렇게 제거해줘야지. 맞아요? 여기 계산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13이 되죠? 그래서 얘는 최종적으로, 자, 이것도 0 이상, 이것도 0 이상, 이것도 0 이상이지. 됐어? 0 이상, 0 이상, 0 이상. 그럼 최소값은 몇이야? 이게 몇 이상이 돼? 13 이상이 되니까 이게 자체가 최소가 된다고요. x가 얼마일 때 최소예요? y가 1일 때, z가 마이너스 1일 때. 어찌됐건 답은 마이너스 13이 정답입니다. 30번 잘 생각해서 풀어보세요. 자, 31번. 자, 이번에는 조건이 있어. 조건을 만족하는 2차식의 최대 최소래요. 어떤 여기서 조건 하나 줬어, 안 줬어? 자, 이거 조건 하나 줬죠. 잘 들어요. 이 조건을 만족하는 실수 xy라 있어요. 이게 조건입니다. 이해됐어요? 자, 이 조건을 만족하는 실수 xy에 대해서 다음에 최소값을 구하세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푸냐면, 자, 여기서 x도 있고 y도 있지, 지금. 이 조건을 가지고 문자를 한 종류로 바꿔버리는 거야. 그럼 그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어요?
자, 그렇죠. y는 x 플러스 4로 바꿔서 그냥 대입해버리면 문자를 한 종류로 바꿀 수 있죠.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얘가 준식이라고 합시다. 이게 쓸게요, 선생님. x제곱 플러스 y제곱 빼기 4y고 여기다 대입을 하면 어떻게 돼?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4의 제곱 마이너스 4가로 x 플러스 4죠. 이거 정리하면요. 2x 제곱 되지. 여기서 x제곱 하나 나오니까. 그래서 8x가 나오는데 마이너스 4x니까 플러스 4x죠? 16 없어지죠. 그래서 이 식이 내가 구하려고 하는 이 식이 이렇게 x에 대한 이차함수로 바뀐 거야. 그리고 x는 뭐예요? 실수죠. 그럼 얘는 무슨 볼록이에요? 아래로 볼록이죠. 꼭점 얼마예요? 아니, 축 얼마예요? 축 마이너스 1이죠. 됐어요? 여기 있는 게 무슨 값이에요? 그냥 최소죠. 제한범위 없잖아요. 얘가 최소값이 되고요.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2가 정답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 푸는 거예요. x 제한범위가 없으니까 그냥. 간단하죠? 632번도 보시면 요것도 뭐 바꿔서 대입하면 되죠. 여기다. 어떻게 대입해? 뭐 a는 2b 플러스 3으로 바꿔서 대입을 하는데 이건 좀 주의할 게 있어. a가 제한범위가 있어 없어? 그러니까 제한범위에서만 찾아야 됩니다. 아, 미안해. a는 2b 빼기 3, 2b 더하기 3이잖아. 이걸 여기다가 대입하면 b에 대한 이차함수가 생겨요. 그러면 a의 범위를 가지고 이 범위를 가지고 이거의 b의 범위를 새롭게 찾아야 돼. 알았죠? 이게 b에 대한 이차함수로 바뀌니까.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한범위 있죠? 이것도 잘 해보시고, 요거는 여기는 1차고 여기는 2차지. 그러면 x는 2y 제곱 플러스 1로 이걸로 바꿔서 대입하세요. 아니면 여기도 y 제곱이 있고 여기도 y 제곱이 있으니까 y 제곱은으로 바꿔서 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 그건 그때그때 달라집니다. 자, 잘 생각해서 해보시고요. 635번 요거 한번 풀어봅시다. 시작. 자, 같이 해보자. 자, 여기까지 보면 35번 보세요. 요 녀석의 2차 방정식이 무슨 근을 가진대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때라고 했으니까 판별식 대입해봅시다. 자, 판별식 대입하면 D4전 얘가 0보다 커야 되지? 대입하면요 A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죠? 자, 요거 A제곱 사라지지? 6A니까 7A 9니까 플러스 7이죠? A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녀석의 최대치수 구하라 했으니까 저거 전개하면요 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이 되죠. 이 두근의 곱은 얼마야?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2가 되고요. 그쵸? 두근의 합은 얼마죠? 2a 플러스 6인가요? 플러스 1 정리하면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9가 되죠. 요게 이 녀석이 이렇게 바뀐 거야 얘들아. 이걸 요 식이 a에 대한 2차 식으로 바뀌었지. 그리고 a의 제한범위 있지. 됐어요? 거기에서 최소값 찾으면 되니까 이거 무슨 볼록? 아래로 볼록? 축은 a죠. a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괜찮아요? 마이너스 1은 어디 있어요? 이게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이라 했는데 마이너스 1은 여기 있죠. 여기 이쪽에 있겠지. a는 마이너스 1. 그러면 그래프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니까 이렇게 살아요? 아니면 요 끝에 빵꾸 뚫어놔야 돼요? 그렇죠. 끝에를 빵꾸를 뽕 뚫어놔야 됩니다. 여기가 빵꾸입니다. 여기가 빵꾸라고요. 정확히 말하면 이쪽이 이렇게 구멍이 나 있어야 돼. 왜냐면 여기가 1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어찌됐건 우리는 최소값만 찾으면 되니까 최소값 찾는 건 지장 없잖아. 여기 꼭지점의 y좌표 자체가 여기가 최소값이잖아요. 맞죠? 최소값이 여기서 나온다. 이해되시죠? 따라서 최소값 구하면 몇을 대입해야 돼? 마이너스 2분의 1을 여기다 대입합시다. 4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9죠. 그럼 요거 뭐 4로 통분도 해야 되네. 1 빼기 2 플러스 36인가요? 얼마예요?
4분의 35가 답입니다. 몇 번이죠? 2번에 있네요. 자, 36번도 잘 생각해서 풀어보세요. 자, 마지막 유형. 자, 637번입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무슨 사각형? 직사각형에서 직사각형에서 두 점 A, B는 무슨 축 위에 있고, X축 위에 있고, 두 점 CD는 이차함수 위에 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직사각형인데, 여기까지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때 이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의 최대값을 찾으래요. 여기서 이제 누구의 최소값이야? 둘레야, 둘레. 둘레를 찾아야지. 그러니까 나는 이 둘레의, 잘 들어요. 이 둘레의 최대값을 찾으라 했으니까 이 둘레를 2차식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한 문자에 대해서. 그럼 나는 이 둘레를 구하려면 2차 함수의 대칭성을 이용해서 이 꼭지점의 좌표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 있는 꼭지점의 좌표, X좌표를 하나를 문자를 만드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를 A라고 할까요? 이렇게? 됐어요? 여기를 A라고 합시다. 이렇게. 여기 A. 여기는 당연히 마이너스 A지. 왜? 여기 대칭성이 같으니까 길이가. 맞아요? 그럼 여기가 A면 이 C의 Y좌표 있지? 이 C의 Y좌표는 얼마가 돼? 여기가 A면 A,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3이 되겠죠. 그러면 이 길이가 이 Y좌표고, 그치? 이 가로는 2A가 되겠죠. 세로는 얘가 되는 거고, 그냥. 이게 양수니까. 됐어요? 자, 이때 잘 들어. 둘레 구합니다, 둘레. 이 둘레를 쌤이 뭐라고 아까 둘레를 문자로? L이라고 할게요, L. L은 됐어요? 가로가 얼마라고, 가로가? 2A. 세로 얼마? 세로. 플러스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3이지. 이게 가로하고 세로의 합이고, 그걸 몇 배를 하면 돼? 2배를 하면 둘레가 되죠. 됐어요? 이거 정리합시다. L은 얼마예요? 요거 정리해서 2 곱하면 마이너스 2A 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6이 되죠. 여기까지 돼요? 그럼 둘레가, 잘 들어. 둘레가 A에 대한 몇 차 함수가 됐어? 그럼 여기 있는 A의 제한 범위가 있는지 꼭 살펴봐야 된다고. 이 그림을 잘 봐봐. 여기 있는 요 A는 제한 범위가 있다, 없다? 있죠. 이 A는 이렇게 사각형이 만들어져야 되니까, 그치? 그리고 일사분면이 있어야 되니까 누구보단 커야 돼? 0보단 커야 되고, 여기 있는 X절편보단 작아야겠지. 여기 X절편 어떻게 구해요? Y에 대해 0 넣어서 이걸 풀어야겠지.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죠. 이해돼요? 그럼 여기 있는 이 녀석이 루트 3이란 말이야. 그럼 A는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 있어요? 그렇죠. 여기다 괄호 열고 A는 0보다는 크고 루트 3보다는 작아야 돼요. 이 제한 범위를 꼭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범위를. 알겠어요? 됐죠? 자, 이거 이제 이 녀석이 무슨 값 찾으면 끝나? 최대값 찾으면 끝나지? 그럼 이제 그래프로 풀면 되죠. 자, 무슨 블록이에요? 위로 블록 그립니다. 이렇게. 축은 A는 1인가요? A는 1. 그럼 여기 요 1이 여기 밤 사이에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그럼 체크할 필요 없이 얘가 무조건 무슨 값이야? 뭐 범위 제한할 필요 없이 이게 무조건 최대값이죠. 둘레의 최대값. 1 대입하세요. 얼마가 돼? 8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A가 얼마일 때 8이에요? A가 1일 때 8이 최대값입니다. 괜찮아요? 자, 마지막 642번 문제만 하고 끝낼게요. 자, 요거 충분한 시간을 드렸는데 요거 한번 풀어보자요. 자, 우리 누구 구하라고 했어 지금? 이 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라 했지. 근데 둘레를 구하기 전에 이 사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될 때의 둘레를 구하라 했으니까 이 넓이가 최대일 때의 가로 세로를 찾아서 둘레를 구하면 되는 거야. 목적은 나는 이걸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면 되니까. 자, 그러면 나는 넓이를 지금부터 구하러 갈 거예요. 넓이를. 잘 봐요. 넓이를 구하려면 가로와 세로의 길이를 알아야 돼. 근데 모르니까 문자를 잡을 수밖에 없어요. 이제 잘 봐요. 여기서 어떻게 하는지. 자, 뭐 가로를 쌤이 A라고 하고요. 세로를 B라고 할게요. X, Y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A, B로 합시다. 그럼 넓이는 A, B예요. 근데 문자가 몇 개예요? 그리고 2차도
뭐 우리가 원하는 2차 함수식도 아니잖아. 그럼 문자를 하나로 바꾸고 2차식으로 바꿔야 돼. 그러면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닮음이라고요. 뭘 이용한다? 닮음. 닮음. 자, 어떻게 닮음이야? 이게 이거랑 다 닮음이잖아요. 몇 대 몇이에요? 여기가 1대 2죠. 다 1대 2, 다 1대 2겠지. 그러면 봐봐. 여기 몇이에요? 여기가 20 빼기 b거든요. 맞아요? 여기가 지금 현재 몇이에요? 여기가 a잖아요. 그대로. 그러면 20 빼기 b가 2a랑 같겠죠. 1대 2니까. 이게 1대 2니까. 맞아요? 그럼 따라서 b는 누가 돼? 그죠? b는 20 빼기 2a가 됩니다. 이거를 여기다 대입해버리면 돼요. 그럼 a 괄호 20 빼기 2a가 됩니다. 이해됐어요? 이거 정리하면 마이너스 2a 제곱 플러스 20a가 되는데, 그럼 이제 넓이가 a에 대한 2차식이 됐지. 그럼 여기 a가 제한 범위가 있는지 찾으라 했죠. 오케이? 자, a는 여기가 a거든, 얘들아. a는 0하고 10 사이지. 마찬가지 이 b도 몇하고 몇 사이야? 0하고 20 사이지. 여기서 풀어도 어차피 10보다 작다가 나와. 0보다 크다가 나오고. 맞아요? 따라서 그냥 0하고 10 사이로 가도 되겠죠. 그래서 a는 0하고 10 사이라고 제한 범위 걸어둡니다. 그리고 최대값 찾아볼까요? 무슨 볼록? 위로 볼록. 축 얼마예요? a는 5죠. 그럼 이 5가 여기 사이에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 여기 있는 녀석이 최대 넓이죠. 맞아요? 그럼 최대 넓이를 구하라고 한 게 아니라 최대 일대의 둘레를 찾으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다 이렇게 되잖아. a가 몇일 때? 안 쓸게요. 그냥 말로만 할게. a가 몇일 때? 5일 때 넓이가 최대니까 a가 5일 때의 이제 둘레를 찾아가면 되는 거야. 됐습니까? 따라서 이 둘레의 길이는 여기를 5라고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몇이 돼? a가 5면 여기다 5 집어넣으면 얘가 10이죠. 그럼 둘레는 5 플러스 10의 몇 배? 2배니까 답은 몇이다? 30이다. 이게 최종 답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최대 최소만 구하려고 하지 말고 그때의 A값 같은 걸 잘 찾을 수 있어야 되는 문제. 자, 고생했어요.